삼성전자가 드디어 미쳤습니다. 2026년 6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눈과 귀가 집중된 대만 타이베이,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 컴퓨텍스 현장에서 삼성전자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폭탄 하나를 터뜨렸습니다. 바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5의 실물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직접 한국을 찾아온 그 타이밍에 맞춰서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교한 시나리오입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HBM 시장에서 수년째 SK 하이닉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삼성전자, 그 삼성이 오늘 꺼내든 패가 무엇인지, 이게 진짜 반격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빈 수레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도체의 투자 판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이번 삼성의 HBM5 공개가 이토록 충격적인 사건인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2-3년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최근 HBM 역사는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야말로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인공지능 연산을 담당하는 GPU 바로 옆에 붙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핵심 부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챗GPT나 이미지 생성 AI처럼 우리가 날마다 쓰는 AI 서비스들이 그 막대한 연산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HBM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원자재인 셈이죠. 그 HBM 시장에서 누가 절대 강자였느냐?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HBM3, HBM3E를 안정적으로 납품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독식해왔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고성능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50%를 훌쩍 넘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HBM3E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퀄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의 HBM이 발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왔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이 HBM 경쟁에서 영구적으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호황 속에서도 유독 힘을 못 썼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열입니다. 발열입니다. HBM의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HBM은 D램 칩 여러 개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위로 또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와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AI 연산이 고도화될수록 더 높이, 더 많이 쌓아야 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칩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꽉꽉 들어찬 만원 지하철 안에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점점 더워지는 것처럼요. 칩이 과열되면 성능이 뚝뚝 떨어지고 심한 경우엔 칩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HBM 설계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같은 AI 칩 기업들이 요구하는 HBM의 적층 단수는 HBM3E의 12단에서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발열은 더 심해지고, 그 발열을 제어하는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고성능 칩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공략받은 급소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삼성의 패키징 기술과 발열 제어 능력이 SK 하이닉스에 비해 뒤떨어진다. 이 한 문장이 수년간 삼성전자를 괴롭혀온 수식어였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들과 투자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 인식은 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의 HBM을 파운드리 공정 세계 1위인 TSMC와 협력해 패키징하는 전략을 구축한 겁니다.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파운드리와 패키징은 TSMC, 각 분야의 최강자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한 셈입니다. 이른바 SK 하이닉스 TSMC 연합군의 탄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조합이 HBM 시장의 기술 표준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쟁자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2026년 6월 컴퓨텍스 현장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답은 바로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이름이 바로 HBM5였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컴퓨텍스에서 공개한 HBM5. 도대체 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 자체가 주는 충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펙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병기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먼저 스펙부터 이야기해봅시다. HBM5의 스펙을 처음 접한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삼성이 이걸 진짜로 만들었다고? 그 정도로 파격적인 수치들이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2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선제 도입입니다. 나노미터라는 단위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회로가 더 촘촘하게, 더 정밀하게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회로가 촘촘해지면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성능은 올라가고 전력 소비는 줄어듭니다. 반도체 세계에서 나노미터 경쟁은 곧 미래기술 패권 경쟁과 같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3나노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이 HBM5의 2나노 공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아직 가지 않은 길을 이미 가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2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삼성전자 자체 파운드리 라인으로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4단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1C 디램의 탑재입니다. 디램에도 세대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회로 선폭 세대를 알파벳으로 구분하는데 1A, 1B, 1C로 내려올수록 더 미세한 공정을 의미합니다. 1C는 현존하는 디램 공정 중 가장 최신, 가장 미세한 세대입니다. 이 1C 디램을 HBM5의 기반 칩으로 쓴다는 것은 최신 세대의 날카로운 두뇌를 탑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속도와 전력 효율 모두에서 이전 세대 대비 눈에 띄는 향상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최대 20단 적층 설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HBM은 디램 칩을 위로 쌓는 구조입니다. HBM3가 12단이었고 HBM4가 16단 수준을 논의하는 시점에 삼성은 HBM5에서 최대 20단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순 비교로 말씀드리면 12층 건물이 20층 건물이 된 겁니다. 층수가 늘어난 만큼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과 대역폭은 대폭 커집니다. AI 연산 작업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칩을 20층까지 쌓으면 그 열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12층도 발열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20층이면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꺼내든 두 번째 카드가 등장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HBM5에서 최초로 도입한 기술, 그 이름은 HPB, 우리말로 풀면 열 경로 차단 구조, 또는 삼성 내부에서도 쓰는 표현으로 열 굴뚝 구조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이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일상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강남이든 광화문이든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그 거리를 한여름 뙤약볕 아래 그 빌딩 숲 한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람 한 점 없이 열기가 꽉 막혀있는 느낌 아시죠? 빌딩들이 너무 촘촘하게 들어차 있어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딩 숲 사이에 전략적으로 설계된 바람길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시 계획가들이 의도적으로 특정 구간의 건물 높이를 낮추거나 빌딩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서 뜨거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결 쾌적해지겠죠. 열기가 쌓이지 않고 순환이 일어나니까요. HBM5의 HPB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20개의 디램 칩이 수직으로 쌓인 구조 안에서 열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전용 통로, 즉 열굴뚝을 반도체 구조물 내부에 설계한 겁니다. 기존 HBM 구조에서는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물리적 통로인 TSV, 즉 실리콘 관통 전극이 데이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이동에만 집중된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HPB는 이 구조 안에 열만을 전담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별도의 통로를 추가한 겁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길과 열이 빠져나가는 길을 분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아파트 건물에 주민이 이동하는 복도와 쓰레기가 내려가는 덕트를 따로 만드는 것처럼요. 역할을 나누니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HPB 기술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발열을 좀 줄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그동안 발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높은 적층 단수가 비로소 안정적으로 실현 가능해집니다. 20단 적층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HPB라는 열 해결책과 세트로 설계된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단순히 더 높이 쌓겠다고 한 게 아니라 더 높이 쌓아도 문제없게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들고 나왔다는 점. 이게 바로 업계 전문가들이 이번 HBM5를 예전과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발열 문제로 삼성을 외면하던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삼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투자자 관점에서의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시장에서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반대로 기술이 시장에서 실제로 채택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주식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의 HBM5는 지금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통찰은 하나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들고 나온 전략은 단순한 제품 하나의 발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와 TSMC의 연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조합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메모리는 하이닉스,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은 TSMC가 담당하는 각 분야 최강자들의 협업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집중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분업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두 회사가 협력하는 만큼 서로 간의 기술 데이터와 설계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공정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회사의 이익을 동시에 맞춰야 하니 가격 측면에서도 유연성에 한계가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들고 나온 전략은 이 약점을 정조준합니다. 이름하여 토탈 AI 솔루션, 원스톱 패키지입니다. 삼성은 메모리 설계부터 시작해서 디램 제조, 2나노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최종 패키징까지 모든 단계를 자기 손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외부 협력사 없이 삼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재료 농장부터 요리, 포장, 배달까지 전부 혼자 하는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략이 강력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메모리 설계팀과 파운드리팀, 패키징팀이 모두 같은 지붕 아래 있으니 기술 조율과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협력사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생기는 시간 손실이 없습니다. AI 시장에서 6개월의 차이는 경우에 따라 시장 전체를 잃느냐 얻느냐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적화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을 동일한 엔지니어링 팀에 설계하면 두 기술 차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치 몸에 딱 맞게 맞춤 제작한 옷이 기성복보다 훨씬 잘 맞는 것처럼요. HBM5와 2나노 공정이 서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함께 설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가격 협상력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따로따로 여러 회사와 협상할 필요 없이 삼성 하나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단일 공급망의 단순함과 안정성은 특히 공급망 리스크에 민감해진 지금 시대에 고객사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가 아직 TSMC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TSMC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양산 안정성은 현재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2나노가 실제 대규모 양산에서 TSMC의 2나노와 동등한 성능과 수요를 낼 수 있느냐는 아직 시장의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컴퓨텍스에서 HBM5 실물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 개발이 구체적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실물 공개는 단순한 파워포인트 발표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눈앞에 실물을 들이밀었다는 건 적어도 시제품 수준의 완성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젠슨왕의 방안과 맞물린 타이밍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 홍보가 아니라 실제 고객사와의 협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건 제가 직접적인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제가 분석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HBM5의 고객사 납품 테스트 통과 여부,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2나노의 양산 수율 개선 뉴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뉴스 흐름을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SK 하이닉스의 독주를 지켜봐야만 했던 삼성전자. 그 삼성이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반격의 서막인지, 아니면 시장의 기대만 높이고 마는 발표의 계절에 그치고 말 것인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6월 컴퓨텍스 무대에서 HBM5 실물을 전 세계 최초 공개하며 2나노 파운드리와 20단 적층, 그리고 열굴뚝 기술 HPB를 앞세운 토탈 AI 솔루션으로 SK 하이닉스 TSMC 연합에 전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수년간 HBM 시장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삼성이 발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기술로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로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이것이 진짜 반격의 시작인지는 앞으로의 양산 수율과 고객사 납품 테스트 결과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HBM5,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SK 하이닉스의 독주를 무너뜨릴 진짜 반격의 서막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지켜봐야 할 기술 과시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이 채널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찬성도 반론도 모두 소중한 인사이트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됩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켜두시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반도체 시장과 경제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언어로 쉽고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